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신경계에 대해서 배웠죠. 신경계는요, 두 가지 신경계로 나뉩니다.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요게 어디에 있냐면요, 요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에 나와 있는데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뇌와 척수, 여기 우리 몸의 중심 부분을 이루는 요 부분이요,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 표시해 주세요. 중추신경계란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요, 이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온, 온몸으로 뻗어나온 요런 신경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게 바로 요 밑에 부분에서 배울 말초신경계입니다. 자, 여러분 척수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잘 나와 있겠지만 척추 사이에 존재하는 요런 신경계가 척수입니다. 네, 요 척수. 여러분들이 척수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감자탕 드셔보시면 요 뼈들 사이에 이렇게 존재하는 뭔가가 있었죠? 이게 바로 여기에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추신경계란 무엇인가? 아까 전에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 표시 다 해놓으셨죠?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리는 곳이 중추신경계입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신경계죠. 그래서 뇌와 척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네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말초신경계는 이 뇌와 척수에 연결된 여러 가지 신경이죠. 온몸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해주는 그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말초신경계는 특징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감각뉴런이 여러 개가 모이면 감각신경이 되고요. 운동뉴런이 여러 개가 모이면 운동신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는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뉴런은 뭐를 구성하나요? 여기 얘기했죠.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연합뉴런은 판단하고 명령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여기를 구성하기 때문이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극을 전달하고 이제 다시 또 그 판단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뭘 구성하고 있냐? 네, 그거는 말초신경계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제일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죠.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들. 네, 뇌에서 제일 크게 보이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뇌는요, 좌우 두 개의 방구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왼쪽을 좌방구, 오른쪽을 우방구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자극을 느끼고 판단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각이나 운동을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곳이 이 대뇌예요. 기억하고 추리, 학습, 감정 이런 감정까지도 이 대뇌에 작용이 되겠습니다. 대뇌가 망가지게 되면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잘 안 되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뇌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요, 여기는 간뇌라고 얘기를 해요. 대뇌 밑에 가운데 있는 요 부분 간뇌. 간뇌는 체온 같은 거, 체온 아니면 체액이라고 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액체들의 농도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간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간뇌는 우리 몸의 많은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것들을 조절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뇌 바로 밑에가 뭐냐면 중간뇌라고 얘기를 해요. 간뇌 밑에는 중간뇌, 혹은 여기 간뇌 여기 중에서 중간뇌 중에서 여기 간자를 빼서 중뇌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배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뇌 밑에는 중간뇌고요. 이 중간뇌는 중뇌라고도 부른다는 거. 자, 중간뇌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눈에 움직이는 거나 동공, 홍채 변화. 여러분 홍채 기억나시죠? 동공도요? 그쵸? 네, 이거는 우리 감각기관에 눈 배울 때 이미 배웠던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러면 네, 요 부분들 여기를 중간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중간뇌 밑으로 여기 볼록 튀어나온데 여기
밑에 여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연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수는요, 연수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심장 박동이나 호흡 운동, 소화 운동, 우리 몸의 생명 유지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침하거나 재채기 하거나 눈물 분비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바로 연수입니다. 또 하나 또 있는데요. 하품이죠. 하품. 하품도 여기 연수에서 조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대뇌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들은 자율적으로 다 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뭔가 심장이 빨리 뛰거나 호흡을 뭐 빨리 할 수 있거나 이거는 뭐 이게 다른 기작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소화가 갑자기 막 잘 되거나 내가 생각으로 소화를 잘 시키거나 아니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 하품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요 연수 때문이거든요. 연수가 이 하품을 조절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기침도 그렇고 재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품을 할 때 입을 가리고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판단에 의한 행동이죠. 그렇죠? 네. 연수 때문에 하품은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를 가리는 것은 대뇌의 작용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운동 조절을 담당하는 거죠. 손으로 운동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입을 가리고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요청이 되겠죠. 연수 때문에 이렇게 하품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대뇌로 그거를 막을 수는 있다. 그렇죠? 네, 입을 막을 수는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꼭 저 수업 시간에 이거는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얘기했고요. 손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는요, 여기 대뇌의 이쪽 뒤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름 손해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근육의 운동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손해가 다친 경우에는 몸을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세를 잡기도 어렵고요. 균형을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바로 손해의 특징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척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수라고 하는 거는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뇌에 있고요. 뇌 밑으로 척수가 쭉 있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뇌와 말초신경계들의 사이에서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는 나중에 요 뒤에 배우도록 하겠지만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의 중추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기 의지와 관계없긴 하지만 특별히 척수에 대해서는 더 배울 거니까 요 내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요까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뇌 구조와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구구단을 외운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뇌랑 관련이 있고요.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 땀 체온 조절하는 거구나. 그럼 간뇌. 그 다음에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중간뇌가 되겠죠. 동공의 움직임.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심장이 빨리 뛴다라고 하는 심장박동이니까 연수. 그 다음에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소뇌가 되겠습니다. 그쵸? 네, 요런 것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말초신경계 한번 볼게요. 말초신경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감각신경 같은 경우에는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 그럼 운동신경은 뭐 할까요? 중추신경계에서 내린 판단을 반응기관으로 전달하게 되겠죠. 이거는 요 위에 있는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을 할 때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뉴런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모이면 신경이 된다 그랬죠. 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감신경하고요.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된대요. 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게 말초신경에 해당하는데 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된대요. 그리고 얘는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내장기관 어디들이 있어요? 위도 있고 심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기관들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네는요. 선생님이 아까 심장, 위, 소장 이런 거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이게 빨라지거나 소화가 빨라지거나 이렇게 심장이 빨라지거나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내가 심장이 빨리 뛰고 싶어. 얘들아, 심장아 빨리 뛰어져라. 지금 선생님이 너네한테 명령을 했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심장이 빨라질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죠? 네,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대뇌에 명령이 없이 내장기관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즉,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적이다라고 해서 자율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내장기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해서 할 수가 없어요, 운동을. 그래서 대뇌의 작용을 받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은 두 개로 구성되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이에요. 여러분, 작용. 근데 교감신경은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촉진되고 막 소화가 억제됩니다. 자, 요때 언제 됩니까? 긴장할 때죠. 그죠? 긴장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둘 때 이런 역할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죠. 그죠? 이럴 때 언제? 여러분들 만약에 교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1대1로 부르셨어요. 그럴 때 어때요? 막 동공이 커지고 나를 왜 부르셨을까? 호흡이 촉진되고 심장이 막 빨리 뛰고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거죠.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이럴 때 교감 선생님이 나를 갑자기 1대1로 부르셨다. 그럴 때 동공이 커지고 호흡이 촉진되고 심장이 촉진되고 심장 빨라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화는 잘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요. 부교감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공이 줄어들고 호흡이 억제되고, 그러니까 호흡 운동이 억제된다는 거는 더 느리게 숨을 쉰다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심장박동도 억제된다라고 하는 거는 더 느리게 뛴다는 거고요. 소화 운동이 잘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온할 때가 부교감신경이고요. 그리고 뭔가 긴장되고 위험한 상황일 때가 교감신경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 잘 기억하시면 돼요. 네, 요거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